와, 작가님 오늘 이제 주식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 그 강의를 잘 들었는데, 와, 작가님, 나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또 이제 주식도 이제 20년 이상 장기 투자자로 오래 관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이런 경제나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셨는지, 동기부여, 자기계발 관점에서 살아온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뭐 재무관리 공부도 했고요. 또 전공도 제가 경영학이기 때문에 나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28살 때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 취직을 했고요. 주식 관련 일도 하고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심사 업무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기업을 보는 눈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36살 때까지 계속 잃기만 했어요. 그 이유는 회사의 에이스였기 때문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맨날 새벽 한 3시쯤 출근을 해서 남들보다 3-4시간 더 일을 하면 그만큼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동기들보다 승진도 한 3년 빨리 했거든요. 그렇게 빨리 했는데 36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넌 무얼 잘하느냐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해보는데 탁 막히는 거예요.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3-4시간 더 열심히 일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몇 년간 살아왔는데 내가 자신 있는 건 성실한 뿐인 거죠. 어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일만 남들보다 더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회사원의 일상을 보니까 이게 갈수록 이 올라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낙오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나만의 어떤 필살기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주변에서 주식 종목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나는 한 입사하고 7년 동안 잃기만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왜 잃기만 했나. 그런데 이제 결론은 내 생각이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주변에서 뭐 좋다, 증권사에서 추천해 주는 거, 그리고 신문기사에 본 건데 그거를 내가 내 투자 판단을 해보질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 노하우를 기를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서점에 가서 한번 읽어보자, 책들을. 거기에는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기 시작을 했어요. 1년이면 52권이거든요. 52주니까 1년 동안 한 10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목만 보고 주요 항목까지 뭐 본 것까지 하면 몇백 권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읽을 주식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신문기사를 그냥 의식적으로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읽다 보니까 신문기사가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똑같은 그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뉴스를 매일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시장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죠. 지금 뜨거운 이슈들이 무언지. 그런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식을 너무 많이 넣어놓으니까 복잡한데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노트를 한 권 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나의 나만의 생각이 쌓이고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래, 이건 이럴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한 종목을 투자하는데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해봤어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왜 삼성전자를 사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못 보는 리스크는 없는가? 그러니까 호재보다도 돈을 잃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급등주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재가 없는지. 그래서 일주일씩 고민을 하고 때론 회사에서도 계속 그 종목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해서 나온 선택한 종목들만 투자를 해보자. 이런 원칙들이 이제 정립이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쌓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36살에 재산을 보니까 한 3억 정도 있더라고요. 36살에. 왜냐면 까먹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3억 원이 20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비웃더라고요. 네가 언제 20억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몇 년 후에는 3억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 이런 계획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플랜들을 계속 그 노트에 허공에 메아리 하듯 막 써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계획들을 좀 세워볼 수 있고, 이 주식을 이렇게 사서 이 정도 수익을 남기면 그 다음 스텝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원칙이 좀 쌓이게 됐고요. 결정적으로는 2018년에 제가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쓰러져요. 이 회사에서 받은 좀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요. 협심증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제 아들이 초등학생인 거죠. 초등학생이던 아들한테 내 투자 원칙을 좀 남겨주고 싶다. 36살 때 제가 3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가지고 마지막이다 하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투자할 때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나는 절벽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한때는 이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서보기도 했어요. 내가 이 종목을 잃으면 난 여기서 떨어진다. 마인드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으로 그렇게 투자를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투자 원금이 한 8억 정도 됐고요. 그 8억 원을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목동 집을 이제 사게 됐어요. 그게 한 8억 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한 20억대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제 목동에 20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그냥 투자 수익만으로 사게 된 꼴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그런 어떤 그 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나만의 가치 투자 어떻게 하면 종목을 좀 심플하게 고르고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무언가 그것들을 이제 책을 하루에 한 3-4시간씩 자면서 썼고요. 그 책 이름이 이제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이라는 첫 번째 책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 50권 정도만 가족들한테 인쇄해 주려고 인쇄소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주식을 좀 하는데 내용이 괜찮다고 책으로 좀 내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오지랖 넓게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인쇄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책 서점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작은 출판사에서 오케이를 해줘서 책이 나왔고 현재 한 10만 권 정도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제가 이제 신사임당 그리고 김작가 TV라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출연분들이 한 60에서 70만 뷰 정도가 나왔어요. 거기서 종목 선정 10단계라는 그 당시에는 좀 생경한 그런 분석법인데 지금이야 이제 좀 흔해졌는데 그 당시에 너무 반향이 컸나 봐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책이 팔리게 되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계속 출연하게 됐고요. 2021년에는 MBC 예능 말년이 행복하게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갖고 침착맨 이말년 선생님 그리고 주호민 선생님의 어떤 주식 강사가 돼서 제가 이제 가르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침착맨이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요. 지금까지 최고민수라는 그런 부캐로 길을 가다가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반예인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좀 어떤 인생 역전을 좀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조언이랍시고 한다면 저는 사실 지금 직장 24년 차 직장인이에요. 아직도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 한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고요. 뭐 이런 주변에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우리 직장 사람들을 보면 제 나이 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야 나는 나가서 할 게 없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회사를 그만두면 할 게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사에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냐? 할 수 없는 건 없거든요.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밖을 벗어나야 더 넓은 세상이 보이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는 그 우물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직장, 그 우물 안에서 보니까 내가 가진 세상은 그 직장 외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밖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우물 밖에 한번 뛰어넘어서 이 넓은 세상을 좀 시도해 봐야 되는데 그런 시도들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길이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도 좋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도들도 해봐야 된다. 그게 무언가 됐든.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하고 즐거워하는 일. 근데 저는 주식 투자가 다행히 좀 즐거웠어요. 왜냐면 내가 예측한 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마치 점쟁이가 된다라는 것처럼 맞아 들어간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이 되는 취미를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뭐가 되든, 그게 나의 그 즐거움이 되는 이슈가 되고, 그 즐거움이 이렇게 돈도 벌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행 유튜버가 나중에 좀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어떤 연애 소설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롯 싱글을 하나 내보고 싶어요. 주변에서 이제 트롯 싱글을 낸다 그러니까 네가 과연 낼 수 있어? 근데 제가 처음에 한 10여 년 전에 제 와이프한테 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책을 쓰겠다고 할 때 저희 와이프도 많이 좀 웃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책 주식 공부 5일 완성을 만들 때도 저희 어머니가 약간 어이없어 했어요. 그냥 뭐 건강이나 챙기지 무슨 네가 책이냐, 책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냐.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약간 정신과 치료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상담 치료도 제가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좀 많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약을 복용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심리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도 제가 책을 쓴다고 하니까 아니 책을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뭐 이렇게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하시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어떤 이 남들 주변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얼만큼 도전하고 해보느냐, 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공과 성공으로 가는 길,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인 뿐이거든요.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식 투자로 내가 지금까지 실패만 맛봤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주식 투자나 재테크는 젬병이니까 나는 그만두겠다. 이게 아니고요. 기존의 이제 실수들 그리고 실패들을 어떤 반면 교사 삼아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올바른 가치 투자 방법을 가지고 이 투자 습관대로 어떤 올바른 방법대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들을 어떻게 돈과 연결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는 회사 사람들이랑 가급적 밥을 자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왜냐하면 회사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그들과 동화돼서 내가 자꾸 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생각, 나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꼭 만드셔서 보다 넓은 그런 세계를 한번 도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지금 인터뷰 채널에서 그 하고 싶었던 딱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담아주셨어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우리가 발상의 전환,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 시작이 반이라는 중요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